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민간 고용이 폭증했다는 충격에 긴축 공포가 커지면서 다우지수가 1%가량 하락을 했는데요. 간밤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던 건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네, 중국 쪽 소식이 계속 안 좋게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노동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좋게 나오면서 이제 금리 또 올라가겠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경기 침체까지 우려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ADP 쪽 데이터가 나왔는데 지금 뭐 4만 건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가 갑자기 한 90%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거 큰일 났다. 또 연준이 금리 올리겠구나. 이렇게 된 거고,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가 실질적으로 시작됐다라는 발표가 나올 때까지 아마 시장 하락이 올 겁니다. 그럼 시장이 급락하든지 뭘 하든지 그때 대형주들 다시 재매수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딱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특징인데 뭐냐면은 소비가 떨어지느냐 않느냐에 대한 것을 봐야 됩니다. 노동시장을 다들 주목하고 있고 뭐 인플레이션 얘기하고 있지만 급여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급여 오른 거에 따라서 뭐 이제 소비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락이 일시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신규 재매수 들어가야 된다. 이 생각 갖고 항상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CME 쪽에서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 95%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실업수당 신청 건수 지금 23만 8천 건인데 이게 기준이 26만 5천 건이에요. 그래서 26만 5천 건 이상 넘어가야 연준이 금리 인상 안 하겠구나 이렇게 되고 그 아래에 있을 때는 연준은 금리 인상 계속 할 거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ISM에서 이제 서비스업 PMI가 나왔는데 이게 또 53.9 예상치 못하게 올랐어요. 굉장히 좋게 올라갔죠. 그래서 서비스업 PMI가 이렇게 올라가면 서비스업은 좋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나는 상황이면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더라도 더 큰 소비를 하게 되면은 미국 경제가 일시적인 침체에 들어가도 그것은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매수의 신호가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레드맥에 따르면 이제 금리, 모기지 금리 30년짜리 금리가 6.81%까지 상승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정체되고 있다. 이제 침체 쪽이 아니라 약간 정지되고 있다. 사람들이 뭔가 소비하는 부분을 조금 스탑시키고 있다는 정도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노동지표들 크게 나옵니다. 실업률이 3.7% 정도 유지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비농업 부분의 급여 하락을 예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오늘처럼 예상과 달리 상승할 수 있는데 상승하게 되면 역시나 금리 인상 우려가 또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한 종목별 이슈들 위원님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마이크로소프트 소식부터 전해주시겠어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모건 스탠리에서 415달러까지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고의 AI 주식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들 제이슨이 제일 많이 하는 게임이 요새 오버워치거든요. 이 오버워치를 액티비전 블리자드에서 지금 만들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인수를 하는 거 유럽에서는 인정했는데 영국하고 미국에서는 지금 좀 꺼리고 있는 상황인데 요것만 통과되면은 결국은 3조 달러까지 바로 내년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락장에도 1% 가까이 상승하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밤에 중국 관련주들 대거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전기차 니오, 카지노 쪽에 센트차이나라든가 온라인 쇼핑 핀듀오라든가 뭐 중화은행 이런 회사들이 쭉 떨어졌는데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기업,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홍콩 쪽에서는 지금 골드만삭스가 중국 은행주들 대거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중국 뭐 농협은행이라든가 아니면은 중국 공상은행이라든가 이런 은행들에 대해서 그동안의 등급을 모두 무시하고 매도로 일괄 하락 조정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관련주들이 이제 부동산, 은행, 건설 이렇게 연결되는 굉장히 안 좋은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는 모습입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스레드라는 트위터의 라이브를 출시를 했습니다. 주가는 1% 가까이 하락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한 3천만 명 정도 모집했다는 게 좋은 어떤 이슈가 되는 거고 또 일론 머스크하고 그동안 이제 조금 티격태격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사실 요즘 굉장히 좀 불안정한 그런 경영자의 모습을 보였어요. 트위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대항마들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로톤이 이제 계속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뭐 내재 가치는 좋다 이런 얘기 자꾸 나오는데 나오는 소식들은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내부자 CFO가 주식을 한 3만 5천 주를 팔아버렸어요. 이러니까 기관 DNB 기관 쪽에서도 보면 한 90% 정도를 매각을 해버리고 이런 상황이 나왔고 그리고 클레인 로 펌이라는 이 법무법인에서 집단 소송을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리콜에 대한 정보를 속였다 해가지고 회사를 이제 연방 법원에다가 집단 소송을 해버리는 이런 악재가 있었습니다. 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분기 판매량, 전기차 판매량 살짝 줄었어요. 2.8% 줄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상반기 내내 11%나 상승을 했고 이게 이제 F150 라이트닝 이게 1분기 때 조금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생산이 중단된 영향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지금 라이트닝이 조금씩 지금 증가하고 있는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치는 여전히 좀 살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간밤 종목별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위원님의 픽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아마존닷컴 가져오셨어요. 네, 요즘 제가 온라인 쇼핑 해가지고 딱 2개 사이트를 정말 열심히 뒤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나는 이제 중국에서 5일 만에 배송된다는 거 너무 싸요. 정말 싼 거, 뭐 몇백 원짜리도 막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아마존닷컴입니다. 뭐냐면 프라임데이를 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11일하고 12일 이틀 동안 이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이 프라임데이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제 굉장히 기대감이 높게 형성이 돼 있어요. 프라임데이라는 게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이제 미리 좀 이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한 60에서 70%까지도 싸게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미국의 경기 상황이 침체나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소비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판단하기 가장 좋은 기준이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프라임데이 때 112억 달러 정도 매출이 나왔고 2022년도에 120억 달러 매출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세를 봤을 때 굉장히 이번에도 이제 크게 매출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최근에 5월달 소매 그 지수가 0.3% 증가했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조금 거래가 좀 안 되다 보니까 현금이 넉넉하진 않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는 있는데 그래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낮은 실업률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많이 소비를 할 것이다 이런 또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JP모건 같은 쪽에서는 이제 아마도 내년에는 월마트를 제치고 1등이 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제프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50달러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시장의 평균 목표가가 140달러인 거에 비하면 10달러나 더 높게 이렇게 평가를 한 거고 시장에서는 최고 180달러까지도 보고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실적 발표가 7월 27일 날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전년 동기의 실적이 워낙 안 좋았어요. 1센트 순이익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30센트 이상의 순이익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순이익도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기대치가 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대에서 우리가 2월 달부터 봤어요. 2월 달에 정말 95달러 이럴 때 차트 보시면 제가 표시를 좀 해놨는데 그때 이제 들어가면서 목표가 1차 115달러, 2차 140달러 이렇게 잡아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3월 달에도 또 제가 추가로 또 말씀드렸죠. 100달러 아래로 흘러내리니까 그때 매수를 하시면 된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 내에서 120달러 돌파해서 쭉 올라가는 모습 보였어요. 그러면서 일부는 수익을 실현을 하자 하지만 나머지는 2차 목표가 140달러까지 계속 보유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흐름 보면은 매물대가 가장 약한 125에서 160달러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프라임데이가 성공하게 되면은 정말 탄력 있게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소비 동향이 좋게 파악이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다라면은 정말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이제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를 가지고 전략을 세워본다면은 일단은 아래쪽에 있는 123달러 여기 추세 무너지는 거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로 그렇게 되면 이제 추세 무너지면 아래쪽에 115달러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재매수를 하는 게 오히려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그렇게 지금 보면 되고 신규 매수 들어가시는 분들은 현재가 기준으로 분할 매수 조금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손절매를 122달러 추세선 아래쪽에 짧게 잡으셔야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115달러 쪽에서 재매수를 준비하시는 게 좋고 목표가는 제가 140달러였는데 이걸 160달러 정도까지 지난번에 떨어지길 때 그 상황이 160달러 정도까지 올려서 잡는 게 지금으로서는 좀 더 어떤 밸류에이션을 정확히 반영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 소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주의 깊게 보시면서 하면은 좀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의 픽은 아마존닷컴이었습니다. 프라임데이가 11일에서 12일 이틀간 진행이 되죠. 매출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고요. 현재가 기준으로 분할 매수하자. 그리고 목표가는 160달러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